네, 오늘은 보청기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 보청기 창업 관련 3부작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전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꼭 1편하고 2편을 보신 후에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뭐 보청기 창업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부영차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 바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청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총 8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내용은 제일 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는 2020년 7월 3일 기준으로는 의료기기 판매업만 있으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뭐 의료기기 판매는 뭐 제가 매장 하나 구해가지고 월세 계약해서 보건소 가가지고 판매업 주세요. 그럼 판매업이 나오죠. 매우 간단한 겁니다. 누구나 다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31일부터는 필요 장비에 대한, 설비나 장비에 대한 기준 요건이 있어야 보청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청력검사기도 없고 방음부스도 없고 뭐 관련 피팅할 수 있는 기기나 시리 측정기 이런 게 없이는 판매 자체가 안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 장비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내년 31일부터는 보청기 관련해서 필요 인력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팔 수가 없고요. 관련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540시간 교육 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인력 기준 요건에 부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관련 학과나 뭐 관련 커리큘럼을 들어서 요 시간에서 내가 일부 시간을 수료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540시간을 다 들으실 필요 없이 일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청기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청각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은 굳이 요 540시간 추가 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아마 인력 기준 요건에 바로 부합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관련 보청기 학과를 학위를 받을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뭐 관련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이제 청각 관련 학과가 한림대, 춘천에 있고요. 우송대, 대전, 남부대학교, 광주, 대구 가톨릭대는 당연히 대구에 있을 거고요. 특이하게 한림대에서 이제 보청기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 한림대 대학교 대학원, 그러니까 한림대의 청각학과 대학원은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림대를 졸업하시는 이유가 서울 쪽에 지금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한림대를 많이 신청을 하시는 케이스고요. 내가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제 좀 못하고 연세가 있으신데 나는 이제 보청기를 하기 좀 그렇고 우리 자식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관련 학과에 입학을 시키시면 됩니다. 우리 자식이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야. 1, 2학년이야. 또는 내가 1, 2학년인데 내가 보청기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싶다. 뭐 보청기 관련 업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하시면 관련 학과로 편입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대학교를 나왔어. 보청기 관련 학과는 아니야. 근데 내가 대학교는 나왔어. 학사가 있다면은 관련 대학원에 입학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대학원 2년 졸업을 하시고 관련 뭐 자격이나 관련 인력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고요. 내가 고졸이야. 나는 학사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방송통신대 같은 데를 이제 졸업을 먼저 하시고요. 뭐 대학교 4학년을 내가 하는 뭐 직업이나 이런 걸 그만두고 하실 수가 없으니까 실제 직업을 병행을 하시면서 방송통신대 같은 데를 졸업을 하시고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통상 보청기 관련 대학원들이 저희 같이 이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쪽에 대학원이 많이 개설이 돼 있으니까는 충분히 내가 하는 업무를 하면서 뭐 미래에 대한 자격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격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자격증은 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파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물론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일단은 저희 보청기 관련, 청각 관련 자격증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자격이 청능사고요. 요 청능사는 청능사 자격 검정원이라는 데서 발급을 해주는데요. 보청기 관련, 청각 관련 학과를
4년 공부해서 학사를 받으셨거나 또는 2년을 공부해서 석사를 받으셨으면은 요 시험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따시는 자격이 청각사입니다. 청각사는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인데 사실은 자격증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수료증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청각사는 그냥 관련 학과가 아니래도 전문대졸 이상이면은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보청기 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이 있다거나 또는 ENT 전문의의 추천을 받으시면 청각사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따시는 자격이 보청기 관리사인데 보청기 관리사는 한국음향학회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의 전문대졸 이상이면은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국음향학회의 이제 대표님이 그 총괄 관리 대표님이 계신 데가 죄송합니다. 충주산업대학교의 보청기 학과라는 데를 계세요. 근데 거기가 전문대이기 때문에 전문대졸 이상으로 해놓은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전문대 관련 부분이 없다 하시면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다라고 증빙을 하시면 보청기 관리사를 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능사를 제외하고는 내가 관련 학과를 안 다녀도 지금 자격을 딸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는 기본적으로 540시간 이상의 부분을 수료를 해야 되고요. 보청기 관련 업계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학과는 가급적이면은 졸업을 하시고 다니시고 졸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요 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시고요. 요런 아까 말씀드린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부합이 되시면 이제 판매 시장 상권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상권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 선정과 상권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청기 시장은 거진 시군구로 나눠집니다.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265개 시군구가 있는데 군 단위부터 해가지고 265개까지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작은 시장은 빼놓고 서울은 이제 구로 나눠지고 경기도는 제가 있는 화성은 이제 한 개의 권역으로 통상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분당 같은 데는 이제 구가 3개니까 3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청기 사업은 제가 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해야 뭔가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으로 이 시장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상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골목 뒷골목에다가 보청기 센터를 차려놓는다고 절대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메인 상권의 메인 자리에다가 오픈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권 분석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누구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우리 상권에 대한 시장을 보실 때는 그냥 인구로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 노인 인구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청기를 판매하는 대다수의 주 고객은 65세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인구가 많다라고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 인구가 5, 60만이지만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전남에 예를 들어 고흥 같은데 어딘지도 모르시죠? 나로 발사하는 데가 고흥인데 거기 인구가 대략 제가 8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노인 인구 비율이 30%야. 그럼 38이죠. 노인 인구가 2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보청기에서는. 근데 제대로 된 보청기 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블루오션인 센터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를 그냥 인구로 따질 때하고 노인 인구로 따질 때하고 내가 어떤 상권을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는 시야가 틀려집니다. 이런 노인 인구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여기 인터넷에 통계청 치셔가지고 통계청 가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기본적인 보청기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은 필요해요. 물론 내가 이 경쟁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청기를 파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조사의 영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경쟁업체보다 무조건 나은 자리에 나은 시스템으로 해야 경쟁이 가능하지 우리 지역의
A라는 경쟁업체가 있는데 그 경쟁업체보다 후진 지역의 후진 어떤 인테리어와 장비로 하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는 무조건 경쟁업체를 분석하셔서 요 경쟁업체보다 무조건 나는 좋은데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보청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매장이에요. 어디에 매장을 놓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청기 사업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의 70%는 그냥 매장이에요. 내가 좋은 매장을 잡으면은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 능력이 좀 구려도 어느 정도 영업이 되고요. 내가 매장 위치가 거지 같으면은 상담하는 분이 아주 무슨 보청기 관련 신이라 그래도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장 입지와 간판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기에는 절대로 비용을 아끼시면 안 되세요. 매장은 무조건 1층이 좋습니다. 1층은 좋은데 대도시에서 1층 하려면 권리금부터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1층을 가급적 구해 보시는데 안 되면은 가급적 낮은 층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층수가 낮은 데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저는 2층입니다. 참고로. 이런 판매 시장이나 상권 분석은 가급적이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 프랜차이즈 여러 그냥 프랜차이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청기 관련 프랜차이즈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장기적으로 좀 상의를 해보시고 내용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상권과 어느 정도 입지의 보청기를 하려고 결정이 되셨으면 물론 이거는 그 전부터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떤 보청기라는 간판을 다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청기 브랜드 간판명,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고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청기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간판 허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냥 브랜드 빌려주기 또는 간판 허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처럼 되게 강화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저 보청기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매 그룹의 거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보청기 6대 회사 스타키, 오티콘, 와이덱스, 벨톤 이건 두차두차 말씀드려 다 아시겠지만 그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하시면은 내가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내 개인 브랜드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 브랜드 안덕진 보청기, 지니 히어링 보청기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 분야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혼자서 보청기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어디 그룹에 속해 있으면 그 그룹에서 나에게 보청기 영업을 하는데 많은 노하우와 내가 좀 힘들 때 와가지고 좀 인력적인 서포팅을 해주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내 개인 브랜드로 하면 A부터 Z까지 다 내가 해야 됩니다. 로고부터 만들어야 돼요. 보통 코딱지만한 보청기 센터 하나 하면서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정 메이저 회사들에 속해 있는 소매 그룹에 꼭 속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그냥 제조사에서 간판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TV 광고를 해주고 라디오 광고를 해주고 손님들이 알아서 오실 수 있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광고 마케팅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간판 빌려주고 최소한의 제품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고 아주 기본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도 되지 않는 수준의 그냥 마케팅 정도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이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제조사 순위는 스타키, 지반토스, 포낙 요게 거의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티콘, 와이덱스, 벨톤 해가지고 6개 회사들이 거진 소매그룹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많은 소매그룹이 좀 특이한 소매그룹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특정 스타키 보청기라는 소매그룹에 있더라도 기타적인 그룹들은 제가 또 별도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짜잘한 그룹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메인 제조사에 있는 그룹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들을 하나하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6대 제조사가 아니래도 보청기 프랜차이즈 느낌의 어떤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굿모닝 보청기 이게 제일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금강, 소리샘, 좋은소리, 보금. 근데 함정은 뭐냐면 요 5개 회사가 다 스타키의
보청기의 자회사라는 게 함정이죠. 그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포낙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포낙, 뭐 스타키 보청기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스타키 보청기, 뭐 지멘스 지반토스 같은 경우는 뭐 130년의 역사, 뭐 지멘스 뭐 이러는데 간판은 간판일 뿐이에요. 메이저 간판이 아무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간판만 갖다 쓰는 거예요. 뭐 세계 1위 포낙이면 뭐해? 내가 세계 1위가 아닌데 내 상담 실력은 그지 같은데 세계 1위 포낙이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간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고, 각 회사에 인터넷 치셔가지고 각 회사에 전화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창업 상담 다 해줍니다. 네, 보청기 센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뭐 말씀드린 자격 요건, 창업 비용,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 이런 거를 여쭤보고 그 다음에 창업 상담을 진행을 해줍니다. 일단은 메이저 간판에 간판을 다시려면 기본적인 대가는 있으셔야 돼요. 얘네가 간판을 빌려주는데 뭐 무료로 해주진 않습니다. 간판비를 받는 건 아닌데 뭐 1년에 얼마 이상의 매출을 우리한테 올려줘야 된다거나 뭐 최초에 오픈을 할 때 필요한 뭐 검사기 등의 초도 장비는 우리한테 사야 된다거나 여러 몇 가지 좀 계약사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초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씨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뭐 아무거나 다 갖다 쓰고 싶은데 이러면 개인 간판을 달면 되는데 그게 어렵단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6가지 회사를 다 갖다 쓰기도 어려워. 그 공부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정 제조사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대가는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상권 분석을 제조사에서 이제 제조사 담당 직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간단하게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이 상권 분석 기준이 제조사 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화성에 어떤 거를 창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굿모닝 보청기라고 치겠습니다. 굿모닝 보청기를 화성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 굿모닝 보청기를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성에 창업을 하고 싶어도 근처에 있는 안산에 굿모닝 보청기가 없는데 그쪽 상권을 분석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좀 심한 경우는 화성 별로야. 화성 별 인지도도 없는 도시인데 안산이나 뭐 이런 데로 가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권 분석 기준이 제조사 맘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받는 상권 분석도 꼭 하셔야 되시고 개인적으로도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굿모닝 보청기 장태정 대표님 무조건 거쳐서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안 거쳐서 가기가 어렵고요. 보청기 창업 문의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꼭 한번 만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대표님과 제가 언제 말씀드려 1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무것도 밑바닥도 없는 굿모닝 보청기를 국내 1위의 보청기 전문가 그룹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상권 분석입니다. 저희는 그냥 진짜로 저희 이익과 상관없이 그냥 상권 분석을 해주러 다녔어요. 막 거기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분하고 막 2, 3일을 막 그 지역을 다니면서 상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매출이 나올지 같이 고민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1위가 된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국내 보청기 상권 분석에 있어서 이 장태정 대표님만큼 많이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로 전체적인 이해도가 이분만큼 확실하게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요분한테는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우리 대표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면 뭐 상담을 한다고 상담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도 막 얘가 또 막 이런 걸 올려서 나한테 업무를 던져주네 막 이래서 거꾸로 요분은 제가 이거 올리는 거 상당히 싫어하실 건데 내가 조금이라도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려면 꼭 한번은 물어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진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매장도 선정되고 어느 브랜드도 선정됐으면 이제 총괄적으로 창업 비용 선정을 하셔야죠. 뭐 창업 비용 자체도 워낙 이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딱 정규적인 비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는 2020년 12월 31일 올해 말에 시행되는 기본적인 시설 장비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죠. 왜냐면 여기에 대한 시설 장비가 안 돼 있으면 내년부터 보청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 장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오픈 장비, 초도 장비를 구입하실 제조사에 요런 정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통상의 창업 비용은 대도시 기준으로 2억에서 3억 정도는 미니멈으로 생각을 하시죠. 이건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으로 생각하셔야 되시고, 소도시에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반절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도시에서 1억, 소도시에서 뭐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뭐 내가 매출이 많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매장 자체 거진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의 70%는 매장 관련 비용이에요. 어떤 좋은 상권을 잡고 좋은 상권을 잡았을 때 들어가는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인테리어비 뭐 이런 비용들인데,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는 매장 70%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좋은 매장 상권의 매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요. 돈을 빌려서라도 매장 무리해서 좋은 곳을 잡으신 게 좋습니다. 정말 매장 70%예요. 내가 아무리 보청기 관련 뭐 박사라 그래도 매장이 좋은 곳은 이길 수 없습니다. 매장은 정말 좋은 곳을 잡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쓰더라도 초반에 광고를 안 하면은 고객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아주 충분하게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초기에 뭐 인터넷이나 뭐 전단지든 현수막이든 이런 광고를 진행해서 초기에는 우리 매장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갈 마케팅 비용은 반드시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보청기 자체가 내가 한다라고 바로 수익이 진행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뭐 보장구 지원 같은 경우는 내가 보장구를 해도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초기 오픈하고 한 3개월간은 아예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에 초기에 버틸 비용은 남겨 놓으셔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0% 다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분들이 보청기 창업을 하는데 초기에 내가 창업비가 좀 부족하니 뭐 어떤 집기류나 아니면 보청기 관련 검사기, 부스 이런 걸 중고로 사시려고 하는데 중고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고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고를 볼 줄 모르잖아. 내가 그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같이 한 15년 한 사람도 중고 살려면은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요거 따져보고 이게 가격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이게 고장이 날지 안 날지 그거를 따져봐서 사기가 힘든 상황인데, 보청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요 중고로 산다 해서 가격을 뭐 엄청 아끼거나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무조건 모든 장비나 뭐 인테리어나 집기류는 새 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야 되거나 할 때는 그때는 중고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 하려고 하는데 한 2억이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내가 5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빚져가지고 뭐 단기간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밖에 없으면은 그 돈이 2억이 될 때까지 뭐 보청기 센터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든 다른 일을 하시든 하신 다음에 돈을 모아서 뭐 일부 대출 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내가 돈이 개뿔도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하겠다, 뭐 누구한테 뭐 검사기를 빌려서 사업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진짜 개고생만 하고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마케팅에 관련된 거는 내가 만약에 직원한테 나중에 외주를 준다, 뭐 누구한테 뭐 내 블로그를 관리해줘, 또는 직원한테 블로그를 관리해, 이렇게 하시더라도 다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케팅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마케팅에 뭐 광고도 일부가 들어가는데, 보청기에서 해야 될 뭐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영업, 이런 전체적인 마케팅을 중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 해야 돼요.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될 마케팅 항목은 있어요. 요즘 온라인이 대세니까 온라인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지역은 좀 군단이라 뭐 전단지나 뭐 현수막이 잘 먹히니까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는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돼.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되고요. 뭘 안 해야 되겠다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광고를 한다 그러면 뭐 네이버, 파워링크, 블로그, 저처럼 뭐 유튜브, 지식인, 구글 광고, 홈페이지 제작하셔야 되고, 지도 검색 올리셔야 되고, 가끔 뭐 뉴스에다 보도자료 올리셔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할 줄 아셔야 되세요. 이걸 언제 다 공부하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죠. 인터넷에 다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셔야 되시고, 내가 오프라인 광고를 한다 그러면 전단지도 해야 되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차량 광고, 지하철 사은품, 뭐 여름에는 부채, 저녁에는 겨울에는 달력, 뭐 이런 것도 오프라인 광고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될지를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만 한다라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영업도 필요해요. 그래서 노인 관련 단체들, 노인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모든 가능 영업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고 주소록 정리 이런 거를 다 가지시고, 내가 만약에 영업을 못 뛰겠어, 나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보청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걸 다 이기고 철저하게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방문을 할 수 있으면은 보청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영업이든 광고든 온라인 광고든 오프라인 광고든 모든 업체들은 다 광고를 하고 영업을 진행을 하는데, 나는 컴퓨터가 약해서 온라인을 못 하겠어. 나는 막 전단지 이런 거 뿌리는 거 나는 좀 쪽팔려. 나는 막 누구한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 굳이 그런 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청기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굉장히 막 이노베이션한 막 마케팅 방식이 송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업종인데, 이거를 내가 나는 뭘 골라서 하겠다 이러려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거 대다수 많은 보청기 센터들은 회계 전략을 안 세우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 보청기 관련해서 몇 가지, 뭐 보청기가 영세율이고 이런 세금 관련 특이사항들을 반드시 세무사분하고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능한 월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메인 매출을 예상을 하셔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기본급여는 보청기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편의점 가가지고 알바를 뛰어도 200만 원은 벌어요. 그러면 보청기에서 내가 한 달에 받을 급여를 200만 원을 산정을 했다면은 그거는 수익이 아니야. 그냥 내 인건비입니다. 나도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3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급여를 300만 원을 책정하시고, 내가 300만 원을 못 가져가는 달은 마이너스가 난 거고요. 내가 400만 원을 가져가는 달은 100만 원 더 수익이 난 겁니다. 나의 기본급여 이상이 나와야 수익이지, 내 기본급여는 수익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시고 월 판매 수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월 판매 수량이 내가 뭐 이 정도만 팔면 됐겠는데 여기서 한번 뻥 뛰어요. 두 번째는 보이는 지출이 다 지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을 한번 인테리어 해야 되고요. 뭐 관련 보험료도 들어갈 거고, 내가 보청기를 팔았는데 뭐 보청기를 재고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부셔지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돈을 주려 하고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망실 비용도 있어요. 보이는 지출이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출을 계산하는 방식을 찾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출을 또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음 생각한 한 달에 가능한 보청기 수량이 이만큼인데 내 급여 생각하고 또 좀 안 보이는 지출 생각하면 또 수량이 또 올라갑니다. 초반에 절대 광고비 아끼시면 안 돼요. 고객이 뭘 알아야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서 고객에게 제품을 팔고 친절하게 해서 또 소개를 받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려면은 초반에 어떻게든 많은 고객들이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초반에는 절대로 수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광고비를 무지막지하게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 단계에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비용을 항상 남겨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반에 들어갈 광고비를 또 생각을 하시면은 또 수량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적어도 보청기를 준비를 하시면서 중소기업 정도의 재무제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재무제표가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내가 재무제표가 대충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회계 전략을 세울 수 있으셔야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게 재무제표가 뭔가요? 메인 매출이 뭔가요? 이러면은 진행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전략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하셔야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은 항상 내 예상보다 적게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청사진을 꿈꾸니까 지출은 항상 내 예상보다 많이 나갑니다. 우리는 뭐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맞추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내가 예상되는 수입은 원래 10% 20%더 낮추는 게 맞고요. 지출은 10% 20%더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내가 한 달에 요 정도만 보청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수량이 이거를 다 지나가면 이만큼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요 정도의 판매를 하려면 요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뭐예요? 마케팅 전략을 다 해야 돼요.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 그러면 내가 이거 정말 그냥 편하게 매장 오픈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자격증 하나 붙여놓고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상담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고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전략을 세우시면요. 그래서 회계 전략을 반드시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시고, 일곱 번째는 인력 수급하고 업무 배분입니다. 근데 이제 업무 배분을 하신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은 직원을 뽑아놓고 직원이 알아서 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원은 알아서 일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거꾸로 어떤 사장이 본인 직원 뽑아놓고 앉아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뭔 일을 해?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담당 업무와 프로세스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 대다수 분들이 내가 직원일 때하고 사장일 때하고 마음이 틀려. 내가 직원일 때는 일을 덜 하고 월급은 많이 주고 휴가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사장일 때는 월급을 조금 가져가고 휴가 때도 나와서 일을 해주고 뭐 이런 직원을 원하죠. 그러니까 사장일 때는 내가 직원일 때하고 똑같은 상황에 복지나 급여나 뭐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 같으면 나 같은 대표 밑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까? 이 생각을 하시고 꼭 직원에 대한 복지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하셔야 되시고, 이렇든 저렇든 직원을 뽑아서 나가는 급여 이상의 뭔가 부가가치를 뽑으시려면 굉장히 빠듯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실제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직원들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인 뭐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뭐 복지, 15일 휴가, 연차 이런 거는 꼭 계약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무 관련 사항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처방은 무조건 대표가 해야 돼요. 고객한테 팔으세요. 고객한테 그냥 고객 오면 상담해서 대충 어떻게 팔으세요. 이거 안 돼요. 대표가 다 해야 됩니다. 영업 가는 거 어디 노인 관련 단체나 뭐 관련 단체에 가가지고 영업을 해야 돼. 이거 직원 가서 영업 좀 해봐. 안 돼요. 대표가 다 해야 됩니다. 마케팅 하는데 블로그에 내가 글을 쓰고 유튜브에 내가 보청기 관련 정보를 올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제작하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거 다 대표가 하셔야 돼요. 직원한테 전단지 제작해요? 안 돼요. 대표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직원이 경력이 쌓이면 그게 가능하지만 초반에는 무조건 다 대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단지를 어디 업체 얘기하셔서 요런 시한대로 만들어 주시고 뭐 금액이 얼마 나간지 알아봐 주세요. 요 정도는 직원분한테 맡길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기획이나 마케팅 다 대표가 하셔야 돼요. 그쵸? 회계 관련 문제 다 대표가 내가 회계 계획 1년 회계 계획 메인 매출 내가 몇 개를 팔아야 되고 직원 급여를 얼마에 산정하고 내 급여를 얼마를 산정해야 되지 이거 다 대표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급적이면은 보청기 센터 오픈 하시는 거는 조금 딜레이를 하시면 좋고요. 보청기 센터 오픈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요런 부분들까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기반이라도 준비는 됐다라고 하시면은 창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를 이거 만약에 하시려면 조금 뚱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 난 해본 적도 없는데 난 블로그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난 유튜브 통해서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유튜브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전단지라는 걸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회사의 로고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 혼자 이걸 언제 공부해서 언제 다 하냐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청기 특정 제조사하고 계약을 하시면은 제조사 영업 담당 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한 20, 30% 업무는 대신 해줄 거예요. 뭐 지도에 등록을 한다거나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뭐 제조사에 대략적으로 홈페이지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님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만 좀 바꾸고 뭐 센터 소개 좀 바꾸면 홈페이지가 딸랑하고 뚝 나와요. 초반에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블로그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다른 센터에서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거 알려주는 제조사들도 있으니까 제조사 담당 직원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보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실제 보청기를 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정보를 얻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청기 회계 관련 재무제표 저희도 엑셀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안 줍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없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못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업계 사람들과 친분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 찾아가셔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나가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동기사랑 나라사랑이잖아요. 가면은 이제 많은 이제 보청기 뭐 제조사 분들도 대학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보청기 센터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대학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의 자제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면은 보청기 관련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레포트도 쓰고 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끝나면은 뭐 뒤풀이도 좀 하고 이러면서 친해져가지고 아 형 이거 좀 해줘. 아 이거 그 회계하는 것 좀 알려줘. 파일 있으면 줘봐. 이러면은 그냥 주는 건데 그냥 모르는 센터 가가지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쵸?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친분을 쌓아 놓으시면은 굉장히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그냥 아 형 줘봐. 아이, 이러면 그냥 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친분을 꼭 쌓아 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친분이 너무 없어서 보청기 센터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면 몰래 가지 말고요. 그냥 대놓고 물어보세요. 그냥 가시든 전화를 하시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 대가가 필요하면 대가를 드릴게. 이러면은 뭐 대다수 센터는 안 도와줄 센터는 없는 것 같아요. 보청기 하시는 분들이 마음 되게 착하시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게 항상 정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가지고 뭐 당연히 왜 주는 것처럼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특히 이제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제조사 담당 영업사원들한테 좀 막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 사장들한테는 아이고 사장님 이러시는데 담당한테는 야 너 이거 왜 안 해주냐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무를 보는 분들은 다 영업 담당 직원이고요. 나한테 뭔가 정보를 많이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하는 사람도 담당 영업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시면은 막 맛있는 거 먹이고 막 술 사주고 담배 없어 담배 사줄게 뭐 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담당 영업사원들이 뭘 한번 핏도가 한번 딱 상하는 순간 가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돈을 주고 장비를 사니까 내가 가불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는 갑자기 뭐 우리 지역에 똑같은 브랜드로 센터를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뭐 사장님이 수량이 잘 안 나와서 요 사장님을 좀 대체하려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제 생각이 아니고 영업사원 제 생각이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던데요. 뭐 이러면서 대표님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조사 담당 영업사원들한테는 정말 정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누구한테든 정보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밥을 사시든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나누시든 반드시 보상을 하셔야 되시고 꼭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되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제조사를 하실 거면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아주 중요한 정보, 상권 관련 정보를 받으셨으면은 이게 돈이든 뭐든 이 사람들 대가를 지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받았는데 대가를 지불을 안 하시면 이 사람이 다음번엔 요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해요. 추가적인 정보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뭐 큰 정보를 받았으면은 뭐 봉투에다가 뭐 10만원짜리 5개라, 아니 5만원짜리 5개라 넣어서 주시든 뭐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하시든 뭐 생일날 선물을 주시든 대가를 꼭 지불을 하셔야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공짜로 뭐 하는 거 좋아하시는 대표님들 치고 잘 되는 꼴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뭐 여기 또 나왔는데 저희 공무원 모창기 장태정 대표님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손을 다 내밀지 않고 손을 내밀려 하면은 본인이 왜 이러세요? 약간 하시는 분이라
꼭 전화 한번 하셔서 전체적인 뭐 보청기 업계의 어떤 전체적인 창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전화 통화든 아니면은 계신 그 본사로 가셔가지고 미팅을 하시면은 아마 가시면은 커피도 이분이 사주실 거예요. 원래 이거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꼭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손을 내미시면 누군가는 잡아줍니다. 그렇잖아요. 뭐 전국에 이제 보청기 센터가 2,000개가 있고 뭐 관련 제조사와 관련 업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냥 너무 몰라서 너무 어려워서 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누군가는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꼭 가리지 마시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면은 이 새로운 보청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3부 좀 긴 영상인데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이제 저한테 창원분이 오면은 이 영상 3개를 싸드리려고 제가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진행을 한 건데, 일단은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민감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감하지 않은 내용은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급적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3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